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보시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주말에 강풍 또 화재 피해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별탈 없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주말 내 불었던 강풍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는데요. 여수와 고흥의 어선 세척이 좌초가 되거나 전복이 됐고요. 또 순천은 조립식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자세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4월 중순 접어들다 보니까 날씨가 포근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 참 집에 있기 힘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봄나들이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충북 제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제천에서 역사 유적지도 감상을 하고 또 봄나물도 캐보는 거죠. 네, 봄나물 캐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봄나물 밥상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살랑살랑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는 날이면 덩달아 엉덩이가 들썩들썩. 쑥인가 뭐예요? 봄나들이 떠나고픈 이들 모두 집결. 여기 다예요? 저 공주 한것 있습니다. 산에 들에 지천으로 날린 봄나물 캐며 신나는 하루. 동네 한 바퀴.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 이른 아침. 구한마을 의병창의지로 유명한 충북 제천 자양영당 너른마당에 알록달록 떼떼옷 차려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체험하러 왔어요. 어떤 체험이요? 저 나물 캐기 체험하러 왔어요. 오늘 많이 캐려고요. 여기 이제 계신 데는 자양영당이라 그래갖고 구한마을 유인석 장군이 의병을 창의하신 곳이에요. 그분이 원래 이제 춘천 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천 충북 분들을 모아서 이제 의병을 만들어서 진군을 하신 곳이고, 저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제천에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 봄나들이. 첫 번째 코스는 제천이 품은 수많은 자연과 문화, 역사 유적지 중 자양영당 내 위치한 의병 전시관입니다. 개화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생활상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외세에 항거한 의병들의 구국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산 교육장이죠. 평민들이 나를 위해 싸운 거. 왜 이분들이 왜 싸웠을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했던 감동은 가슴 깊이 새겨두고 이제는 봄나물을 캘 시간. 몇 안 되는 독초 중에 한 가지거든요. 또 가장 흔하고 또 생긴 것도 쑥이랑 비슷해 보여서 좀 혼돈해서 잘못해서 나물로 착각하기 쉽기도 한 애기똥풀 주의하라고 나물 아닌 것 가져왔고요. 어떤 걸 어떻게 캐야 하는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나시며 호미까지 챙겨받았으니 잘할 수 있을 거라 마음만 다잡으면 봄나물 캐기 준비 완료입니다. 오늘 어떤 거 캐고 싶어요? 냉이요. 냉이 많이 캘 거예요. 쑥 많이 캘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오늘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쑥국 끓일 줄 알아요? 아니요? 엄마는 할 줄 안 돼요? 네. 시가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시야가 확 트이는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은 요즘 산이고 들이고 냉이며 쑥, 쓴바귀와 원추리 등 봄의 전령사들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사이사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끼어있다는 것. 때문에 독초들 사이에서 봄 향기를 머금은 식용나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만해선 구별하기 쉽지가 않죠. 냄새 맡아봐. 냉이 냄새나? 냉이 아닌 것 같아.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나무를 볼 기회가 잘 없어서 애들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캐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보는 거는. 독초, 잘못 알고 먹었다간 큰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보통 들에 나오면 들에 있는 식물들은 되게 독성을 가진 식물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 애기똥풀이나 현오색 중에서 이제 뭐 괴물주머니 요 세 가지 정도의 식물들만 조심하시면 일반의 것들은 뭐 맛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게 뭐 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봄나무를 캐보는 어른들에겐 추억의 시간. 난생 처음 자연 먹을거리를 제 손으로 채취해본 아이들에겐 흥미로운 자연학습 시간. 이래저래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오늘 체험을 마련한 자연을 사랑하고 문화를 아끼는 지역예술가 단체에선 서둘러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봐봐봐. 마늘도 넣었어요. 간 될 거예요. 보글보글 된장국이 오늘의 메뉴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 맛은 어떨까요? 아, 구수합니다. 간단하게 나물밥. 돼지 감자, 겉절이 한 거하고 콩나물하고 채김치 그리고 시금치. 그래서 시골틱하게 맛있게. 간단하죠? 그래도 맛은 있어요. 잡숴봐요. 갖가지 나물에 방금 담가 아삭아삭 겉절이, 제철 맞은 돼지 감자도 매콤하게 조림해놓고 된장국도 시원하게 끓여 한 상 차려내니 이게 바로 건강밥상입니다. 배꼽시계 올린 지 한참 지난 체험객들. 맛있는 냄새 맡고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원추리 많이 겠지? 이게 뭐야 근데? 원추리. 원추리가 뭐야? 뭐 잘 모르겠는데 이 나물도 하고 된장찌개 할 때 저 냉이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뭐 아들하고 같이 와서 손잡고 캐는 재미가 더 좋았죠. 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나물이 좀 적어서 좀 약간 아쉬웠어요.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물 캐신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자, 일단 좀 쉬면서 천천히 합시다.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밥그릇 대신 양푼에 나물 넣고 밥 넣고 잔뜩 넣어 만든 비빔밥. 여럿이 어울려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오늘 이제 봄나물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365일 손농사 체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을 가꾸기랑 이제 목공 체험 같이 다 플러스를 시켜서 가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농사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봄,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이 좋은 충북 제천으로 놀러 오세요. 네, 봄나물 보니까 봄이 확 느껴지는데, 그런데 요즘 이 독초를 봄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캐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겠어요. 그렇죠. 아무 나물이나 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그 하천변이나 대로변 주변에 있는 나물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캐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몸에 좋으려고 봄나물 먹은 건데 몸에 해가 되면 더 안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종수 아나운서, 요즘 버스 요금이 얼마인가요? 글쎄 요즘 뭐 버스카드 많이 쓰시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1,200원 정도 아닙니까? 근데요. 네. 500원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500원이요? 네. 네. 요즘 아이들도 600원인데 500원 버스가 과연 있을까요? 이때 네. 완주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버스인지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가 간식을 배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바로 힐링을 하러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일단 이거 아니 잠깐만. 작가님, 이게 딸랑 500원이에요? 무슨 궁금하면 500원인가? 이것도 뭐야? 돌아오실 때 왕복 2,000원으로 갈 때 500원, 올 때 500원. 아니 버스비도 1,200원이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1,000원인데 500원짜리 버스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500원짜리 버스 여기 있어요? 여기 500원짜리 버스 있어요? 500원짜리? 몰라요? 여기 500원짜리 버스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을버스. 마을버스? 완주군 여행을 왔는데요.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차가 맞습니다. 이게 마을버스? 감사합니다. 일단은 타고 완주군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완주군에는 산골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달리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더없이 고마운 버스인데요.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5년 됐습니다. 5년? 네. 야, 그러면 5년 되셨으면 정말 에피소드도 많으시겠어요. 어려운 얘기 하시거나 네. 가정에서 불편한 얘기들 하시면 네. 듣고 같이 웃기도 하고 예. 울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이제 어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왜 가세요, 어머니? 우리 아저씨가 입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같은 경우 짐 많은데 이 버스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어머님? 짐을 가지고 차 타는 데까지 오려면 상당히 멀어요. 네. 그런데 이 휴관까지, 마을 휴관까지 와주시니 겁나게
고맙고. 병원 잘 챙겨오시고요. 예. 네. 살펴가세요, 어머니. 예. 조심. 예, 제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내려드릴게요. 네, 어머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예, 오후에 만나주세요. 지금 여기 쭉 둘러보니까 네. 여기 마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여기서 이제 내리면 되나요? 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500원 마을버스를 타고 한재진 리포터가 당도한 곳은 완주군 내야마을. 발길 닿는 곳마다 담장에 그려진 벽화가 인상적인데요. 마치 미술관의 작품을 보듯 다양한 주제로 그려진 담장 벽화. 모두 누구의 작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그 마을 버스 타고 여행하는데 이 마을이 엄마 품처럼 푹 안기는 느낌이 있어서 내렸거든요. 여기 어떤 마을인가요? 이건 내야 마을입니다. 우람진 편백숲이 많이 있고요. 네. 뭐 숙제골이라 해가지고 쑥도 많이 나오고. 궁금한 게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뭐 그림 벽화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우리 동네에 화가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다. 네네네. 우리 화가 선생님 동네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쑥지골에 들어온 지 25년이 됐다는 윤명호 화백. 전라북도 곳곳을 누비며 그림을 그리던 젊은 시절의 인연이 희끗한 노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가 내야마을을 미술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에 지금 이 벽에 그림은 다 선생님이 그리신 거잖아요. 네, 그림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좋지 않냐. 허서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참 즐거워라고 그래요. 우리 집 참 예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게 참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더라고요. 이장님과 함께 내야마을 미술관 산책을 계속해보는데요. 이걸 산세라고 그러나? 그런데 산세 참 좋잖아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매화가 그냥 시골 그 자연 그대로 나오는 게 이게. 쑥이 많아 쑥지골이라 불린 마을답게 봄이 되면 내야마을은 온통 쑥으로 뒤덮입니다. 칼과 바구니만 있으면 금세 바구니 가득 쑥이 담겨지죠. 그러니까 쑥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이름이 예. 숙제. 숙제 마을. 숙제 마을. 쑥이 많아서 숙제 마을. 이런 데서 지금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요. 집에 가면 쑥국 하고 예. 된장국 하고 줄게. 진짜로? 응. 그 어머님도 지금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저만 배가 고파요? 나도 솔직히 고파, 지방. 고파요? 지달리라고 안 먹어가지고. 아니, 누구 저 기다리냐고요? 그럼요. 네. 어머니 진짜 기다리면 조금 더 안 드셨어요? 조금 먹었어. 이렇게 손님 오면 고기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내 가서 사야지. 고기보단도 요 놈으로 한번 보호를 하고 가. 요걸로? 응, 그거는 이제 몸에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지. 이게 어머님 그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보호하는 거 가는 거구나. 응, 보호하고 간 게를 약값 내고 가야 돼. 어머님 잠깐만. 이거 염색한 거 아니잖아요. 흰머리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아, 염색은 이 나이에 뭔 염색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염색들을 안 하셔. 쑥을 먹어서. 어르신들이 조물조물 쑥을 만지니 뚝딱뚝딱 음식이 되는데요. 입안 가득 쑥향, 쑥 부침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을까 염려되는 쑥개떡. 쑥제골로 가면 쑥국. 쑥국까지 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쑥제골에서 나는 쑥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 이제 쑥개떡. 그 다음에 쑥 부침개. 그죠? 요거는 우리 다 어르신들의 작품이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손수 준비해주신 밥상 남길 수 없겠죠. 모두들 모여 앉아 입안 가득 봄을 담아봅니다. 손만 아니 나 손 씻었어. 야 좀 봐. 먹고 나니까 이 입안에서 쑥 향이 막 계속 돌아요.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쉴 곳으로 한번 저를 안내해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갑시다. 마을 뒤편에는 삼나무, 편백나무 등 키가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뻗어 있는데요. 40년 전만 해도 민둥상이었던 이곳을 마을 아낙네들이 젖먹이를 등에 업고 나무를 심어 지금의 숲을 이뤘다고 하죠. 아이고
아이고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하세요. 야. 아이고 아니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이 냄새를 맡으면은 나쁜 분이 싹 나가. 야. 머리도 맑아진대요. 그 야이도 한번 안아주고. 여기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줘야지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등 한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 나이가 없어요. 정말 내 사랑인데. 잘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무공의 음식 드시지, 무공의 숲 드시지, 좋은 공기에 좋은 물에 이런 편백나무 숲에 매일매일 이렇게 노래하시고 아프실 틈이 없겠어. 아프실 날이 없겠어. 왜 이렇게 아픈가 몰라요. 허리도 아파. 제가 오늘 당일치기로 왔는데 제가 하룻밤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서 자. 진짜로? 진짜 자고 갈 건데? 진짜? 네. 그래. 단돈 500원이면 원주군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야마을회관에서 내리면 쑥이 많아 쑥제골로 불린 마을이 있죠. 일상에 찌든 삶에 쉼표가 필요할 때 휴식이 되는 곳. 쑥제골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단돈 500원으로 떠난 여행이었는데요. 마을도 둘러보고 밥상도 차려서 얻어 먹어보고 게다가 편백숲까지 이 정도면 500원을 더 내고 와도 후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경비가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계절 봄날에 여행길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씨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1분입니다. 구름이 살짝 껴있는 여수 하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소량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황사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출근하실 때 우산 또 황사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위에 예술하는 분들 보면 20년, 30년 한 분야에 매진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처럼 한 길만을 곧게 걸어가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이런 분들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꿋꿋하게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을 이번에 만나볼까 합니다. 네, 그 주인공 신봉균 도예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와, 되게 정겹지 않아요? 돌 하나하나로 다 만든 편. 아, 봄이 왔구나, 봄이 왔어.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란 개나리 엄청 많죠? 여기 딱 앉으면 잘 보이려나? 잘 보여요? 누가 꽃인지 잘 모르겠죠? 죄송해요. 아, 예쁘다. 아, 이렇게 자연이 주는 봄도 왔고 사람이 주는 그런 예술적인 봄 있잖아요. 여기 어딘가 있다 그랬거든요. 찾아가야겠어요. 여긴가 봐요, 여기. 흙과 불 그리고 혼이 빚어내는 예술 도자기. 그중에서도 분청사기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예가 신봉균. 그의 삶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신봉균 도예가를 만나기 위해 찾은 그의 작업실입니다. 바로 이분이 평생 흙과 함께 해온 신봉균 도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작업하고 계시네요. 아니, 밖에 장작도 엄청 많고 제가 잘 찾아오긴 잘 찾아왔나 봐요, 진짜. 그런데요. 지금 어떤 거 작업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쓰는 수구예요. 제 밥그릇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선생님은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데요? 저 도자기 흙을 만진 지 한 30년은 내가 33년 정도 됐어요. 33년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야, 아니 왜요? 저희들은 아버님이 네. 이제 도자기를 했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다 배운 거죠. 집안 이제 가업이죠, 가업. 신봉균 도예가의 아버지는 바로 맥이 끊겼던 황교사발을 500년 만에 재현한 신정희 대가입니다. 신정희 선생이 재현한 황교사발은 일본 국보의 원형으로 여겨질 만큼 귀한 작품인데요. 이런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며 신봉균 도예가도 자연스럽게 도자기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와우. 그게 많이 바르면.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이 발로 이걸 조절하는구나. 이런 물레를 보면 저는 꼭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 세상을 담기에는 부족한가 봐요.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탄생한 저의 첫 작품입니다. 이렇게 물레에서 그릇의 형태를 만들고 나면 가마에 굽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워 그릇을 굽는 전통 가마입니다. 신봉균 도예가는 30년 넘게 늘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 있는 왕릉이네. 자, 지금부터 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어머, 자, 안에 내부는 유물이 잠든 것처럼 이렇게 도자기가 다 구워진 거예요. 그죠? 안에 작품이 진짜 많네요. 하루를 꼬박 잠도 안 자며 가마에 불을 살피고 또 이틀 넘게 식혀 완성된 도예 작품들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하면은 옛날 어떤 느낌을 이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힘든 일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느끼기 힘든 거지 옛날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힘들겠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편한 세상에서는 이게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보다 몇 배 더 힘들게도 작업을 했거든요. 악조건에서. 그럼 그때 비하면 우리는 지금 편하게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장작가마에 구워 분청사기의 본래의 느낌과 멋이 더 뛰어난 도예 작품들인데요. 투박하지만 자연의 미가 가득 느껴집니다. 하여튼 그래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잘 나올 수는 없는 게 장작가마니까 뭐 이 정도만 나와도 뭐 이번 가마는 훌륭한 것 같아. 이것도 느낌 좋아. 그림하고 조각하고 이 유약 느낌하고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늘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은 신봉균 도예가의 아내입니다. 네. 어때요? 딱 보시면. 좋아요. 잘 나와서 좋고 네. 또 이제 뭐 깨진 거 많이 없이 나온 것도 좋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깨진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잘 나온 게 좋아요. 저렇게 애지중지 먼지를 닦고 계신데 저런 모습 보시면 어때요? 그냥 좋죠. 진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네? 보시네요. 사랑해요. 일상생활에 쓰임이 많은 그릇들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이 좋아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만큼 보람도 느끼시겠죠? 도자기를 써보면 어떻게 도자기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또 지같이 만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질리지 않는 그 맛이 아마 이 그릇은 누구나 이 그릇을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명감 같은 것까지 느낄 정도로 좋아하고 도자기 가마를 불을 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찾아오거든요. 꼭 와서 봐야지 직성이 풀릴 정도로 그릇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 신 선생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늘 전통 그대로를 이어가겠다는 신봉균 도예가. 얼마 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첫 개인전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보고 오신 게 이제 빛을 좀 보실 때가 왔잖아요. 전시하신다면서 전시. 해왔던 그 전통이라는 틀 안에서 형태는 내 나름대로 조금 변형을 하거나 생각대로 움직여가지고 했지만은 그 모든 기본 틀은 그냥 전통에 의해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청삭이라는 거를 굽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전시도 하시고 또 울산에 이렇게 자연과 함께 흙도 빚으시고 하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다른 뭐 이렇게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더 짐이 될 뿐이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던 대로 해가는 게 그게 계획이지. 예, 그러니까 그냥 또 뚜벅이처럼 걸어가야죠. 가다 보면 또 어떤 에너지가 작용돼 가지고 또 그런 인연이 돼 가지고 또 어떤 장소에서 할란지 또 그냥 또 쭉 갈란지 그렇게 가야지. 뭔가 어디 가서 또 뭔가를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면 뭔가 작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잡스러운 생각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또 가는 거예요, 그냥. 도자기는 어떤 건지 한 문장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 도자기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에서 가져온 흙, 자연에서 가져온 나무, 자연에서 가져온 물. 보통 사람들은 도자기 하면 보통 질문이 그냥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는데 어떻게 볼 게 있습니까? 도자기로 보면 되죠. 먼저 도자기로 봐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무겁게 작품이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을 먼저 깔아버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이걸 무겁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겁게 볼 필요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만사가 다 보여요. 내가 주인공이다. 가장 자연을 닮은 그룹 분청사기. 이런 분청사기만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30년 신봉균 도예가는 전통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집스런 열정이 더 멋진 작품으로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네, 신봉균 도예가의 그 말과 도자기를 보니까 묵묵히 그 한 길만을 걸어온 그의 고집이 또 느껴집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문턱롭단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까지 연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이게 전통에 대한 고집이 인정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맛있는 맛집 한번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흔히 맛집 하면은 뭐 맛은 기본이겠지만 싼 가격, 거기다 그 풍성한 인심, 이 정도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맛집 두 곳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환상의 호흡까지 자랑하는 커플이 운영하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장날도 아닌데 발 디딜 틈 없는 전통시장 안. 여기에 기가 막힌 호흡으로 수제 어묵을 만든다는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머니, 어묵집 어디 있어요? 아,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어묵도 맛있는데요. 우리 고기는 더 맛있는데. 아유, 시장에 오면 뭔들 맛이 없겠어요. 일단 어묵 찾으러 왔으니 어묵부터. 지금 먹고 있는 거 어묵 맞죠? 최고예요. 자주 오세요? 엄청 자주 와요. 여기 완전 매니아예요. 왜 이렇게 자주 와서 드세요? 맛있으니까요. 어떤 맛이에요, 어묵이? 그냥 입안에서 생선살이 물어보지 말고 살살 드셔보시면 돼요. 생선살이 막 퍼져요, 막 여기서. 그렇죠. 맛은 역시 먹어봐야 하는 법. 그런데 이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어묵 맛보려면 한참 기다려야겠는데요? 사장님, 여기가 대박나는 어묵집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 대박이 나고 있어요? 무조건 저희는 당일 생산된 제품만 팔고요. 재료 자체도 좀 좋은 재료를 써서 뭐 사람들이 먹어도 다음에 또 오고 맛이 괜찮아서 다음에 또 오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좋은 재료와 신선함은 맛집의 기본이잖아요. 그건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아리따운 여성분. 친절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에 일단 아이들 마음 사로잡고요. 깔끔한 진열 솜씨와 싹싹한 말법에 어머님들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저는 거의 판매를 위주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얼굴이 못생겨서 만들기만 하세요. 근데 얼굴은 못생겼는데 실력은 어떠신가요? 실력은 아주 좋아요. 실력은 최고입니다. 자, 그럼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실력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빠른 화면이 아닙니다.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착착 펴발라 순식간에 핫바 모양으로 7초에 48개 어묵 썰어 넣기까지. 이야, 어쩜 그렇게 손이 빨라요?
우리는 항상 물어보면 그러는데 서울대 나와서 그래요, 이거. 서울대 언행과 나와서 그럽니다. 서울대 덴뿌라과 나와야 돼요, 이 정도 하려면. 겸손함에 실없는 농담으로 받아쳐버리지만 어묵 장인인 스승님께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진 어묵들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궁금한데요. 하루에요? 평일날은 한 300개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핫바만? 네, 핫바만요. 꼬치 어묵만 1000개? 이야, 이러다 두 분 금방 부자 되시겠네요. 시장 안 평범한 어묵집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손님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뭐니 해도 그 맛이 일품이기 때문입니다. 맛있어요. 일단 맛있고 싸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여기 와서 먹어요. 불고기 소시지 핫바. 시장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어묵 맛보러 시장을 들르는 분들도 부지기수. 그래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나오면 안 빼고 들려서 가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꼬치 어묵은 바로 이 청양고추 듬뿍 들어간 매운 어묵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매운 소스에 맛있는 핫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소스에 적힌 대로 정말 성질나는 맛. 물 없이 먹었다간 큰일 난다고요. 올해로 7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부부는 이젠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어쩌다 돌린 시선도 같은 방향으로. 시장 안에서도 소문난 환상궁합을 자랑한다죠. 아주 잘 맞아요. 최상입니다. 저는 만들기 잘하고 애기한 맛. 최상입니다. 어느 누구나 바꿀 수도 없죠. 구름 같던 손님들도 잠시 빠져나간 시간. 이제야 부부도 한숨 돌려보는데요. 이 틈을 타 애정 행각 중.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가게 앞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하기 한 2년 전에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만났죠. 다시 만나가지고 맨날 하시는 말씀 하세요? 꼭 첫사랑은 가슴속에만 품고 있어요. 추억으로 만난 기야지 제가. 에이, 말은 이렇지만 그 어렵다는 첫사랑을 이룬 두 분 금슬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내분 뭔가 아쉬운 듯 접근하는데? 자기야. 왜 그러나 했더니 수업 시간이었군요. 이거 가르쳐주려고 혼났어요, 진짜. 실력이 본인에 비해서 어떤가요? 따라하려 많이 말하죠. 배우실 때 구박 많이 받으셨나요? 어떠세요? 네, 절대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랑 똑같아요. 운전과 어묵은 남편에게 절대 배우지 않는 걸로. 매일 정성껏 만든 어묵이지만 그날 미처 다 팔지 못한 어묵들은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기부하는 예쁜 마음의 어묵가게. 앞으로 꿈이 뭔지 궁금해요. 아들 낳는 게 저의 꿈이고요. 이 어묵가게를요, 1호점, 2호점, 3호점 내는 게 저의 아주 큰 희망이자 꿈입니다. 사장님은요? 뭐 가족들 몸 건강하게 최고죠. 돈은 적당히만 벌고 가족들 건강하게 최고라고. 환상의 호흡으로 어묵도 꿈도 키워나가는 두 분, 그 꿈들 꼭 이루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학가의 한 고깃집. 얼핏 들여다봐도 가게 안은 이미 만석에 고소하게 풍기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문밖까지 진동을 합니다. 여기 고기가 육즙도 좀 두껍고 그다음에 또 맛도 있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진짜 와서 드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추천합니다. 손님들의 칭찬 자자하고요. 냄새 따라 찾아간 테이블엔 딱 봐도 두툼한 고기가 노릇하게 익고 있습니다. 굽고 뒤집고 자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동나는 삼겹살. 친구, 커플, 동아리 모임까지 자리마다 삼겹살에 푹 빠져 있네요. 신촌 그 대학가 앞에 있던 어떤 그런 그 술집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가 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참 좋았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은 푸짐하고 또 삼겹살도 상당히 맛있고 분위기랑 맛이랑. 자자, 이제 고기는 그만 쳐다보고 환상의 짝꿍을 찾아야죠. 이때 훈훈한 뒷모습 자랑하며 열심히 서빙 중인 두 청년 발견. 이번엔 환상의 케미 자랑하는 남남 커플이 주인공입니다. 정신없는 가게 안에서도 동선 한번 안 겹치는 이들의 호흡.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특별한 인연 덕분이라는데요. 대학교 같이 나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장사에 서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리도 좋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양대학
초등학교를 졸업한 두 친구는 4년간 함께 배를 타다가 뜻을 모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일하는 도중엔 너무 바빠 대화 나눌 시간도 없지만 말 한마디 필요 없이 필요한 것을 척척 알아챕니다. 둘이라서 그리고 친구와 함께라서 좋은 점 뭐가 있나요? 거의 똑같이 일을 합니다. 쉴 때도 저희도 이제 동업을 하니까 원래 혼자 하면은 실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는 둘이서 하니까 한 명씩 믿으니까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주말에 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장사를 시작한 지 3년 차. 이만큼 가게를 키우는 데는 고기 맛도 맛이지만 두 청년 사장님들의 정성과 열정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겠죠? 제가 많은 고깃집을 돌아다녀봤는데 이 목대 후문 지보차만한 고깃집이 없습니다. 일단 싸고 또 푸짐하고 돈 없는 대학생들에게 술 먹기엔 아주 제격입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맛보세요. 손님이 알아서 홍보를 자처하고 나설 만큼 마성의 매력을 자랑하는 이곳. 한 번 찾은 손님들은 다음 날 또 찾아오고 덕분에 억소리 나는 연매출을 자랑합니다. 서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있으니까 힘도 되고 보탬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서러운 일도 부지기수. 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언제나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달려나갈 날이 더 많은 젊은 사장님들,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네, 첫 시작을 잘 시작을 해서 앞으로 또 이제 둘이서 동업을 하니까 같이 또 2개, 3개 이렇게 늘려볼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처럼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앞으로 두 분 우정도 장사도 승승장구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꿈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환상의 짝꿍들. 서로가 곁에 있기에 오늘 하루도 내일도 행복이 가득합니다. 네, 두 커플 모두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손님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그 열정과 노력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지금과 같은 환상의 호흡 잃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즐겁게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원주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종수 아나운서, 이 나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무의 매력하면 아무래도 올곧게 서 있으면서 믿음직스럽게 한번 뿌리 내리면은 꿋꿋하게 잘 버티는 이런 게 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 때문에요. 오래된 나무들은 말의 수호신 역할을 해내는 나무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 의리 있는 나무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기 은행나무보다 더 오래된 나무 있습니까요? 없어. 우리 은행나무 몇 살? 나는 77, 얘는 네? 진짜요? 김동환 리포터가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봄 향기가 짙은 이곳. 32가구가 살고 있는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입니다. 봄 농사가 한창인 마을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는데요. 꽃장에 파란 소나무나 팔고 사이 있잖아요. 아유, 엄청 거의 둘레가 말도 못해. 말도 못하게 큰 그 나무 어디 있나요? 초록색이면 뭔가 좀 정글 같아요, 정글. 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김동환 리포터 찾았나요? 맞죠, 이게? 제가 잘 찾아왔죠? 글쎄요, 딱 봐도 어마어마하진 않은데요. 아주 특별한 은행나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거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이번엔 확실하게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반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167호 원주시 시목으로 지정된 만큼 아주 귀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은행나무 몇 살? 나는 77, 얘는 1000. 은행나무가 무려 1000살. 오랜 나이만큼 그 크기도 최고라는데 둘레가 12m에 높이가 34m. 거기다 이 나무에 얽힌 전설 또한 특별합니다. 성경리 씨가 여기 많이 살았으니까 그 양반이 심었다는 얘기도 있고. 명당자리야 여기가. 스님이 지나가다가 지폐기를 짓고 오다가 이거 반이 부러져고 반만 박았다 그러더라고. 천년의 세월 동안 꿋꿋하게 마을과 주민들을 지켜온 은행나무. 335 나무 밑에 모였다 하면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모 심고 끝나면 여기 와서 철렵을 해요. 이제 깡가리 여기 와서 놀고 국수 삶고 가지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추억도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주민들에게 은행나무는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벗입니다. 그렇다면 추억 속 그 장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제작진을 불러서 따라가 봤습니다. 은행나무 찍은 거 있나? 예전에 찍어놓은 은행나무 사진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사를 가고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용케도 봉투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은행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2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올 것도 같은데. 은행나무가 나와라. 할아버지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는 거지. 찾았어! 찾았어! 뭐야 이게? 은행나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데요. 성공했어, 찾았으니까. 오래전 찍은 마을 어르신의 추억인데요. 이 추억 한 장이 마을 어르신의 타임머신입니다. 은행나무 가리에 단풍 들었잖아. 역시 듣던 대로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로 알려질 만하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미스터리 그 첫 번째, 단풍이 한 번에 물들면 이듬해 풍년이 된다? 한 번에 딱 쳤다가 한 번에 하루 아침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웃인데 그러면 그 이듬해 풍년된대. 근데 작년에는 단풍도 안 들고 얼어가지고 그냥 떨어졌어. 소리가 일찍 와가지고. 그럼 올해 농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해 잘 안 될 것 같아요. 미스터리 그 두 번째, 반개리 은행나무는 원기둥이 없는 변종이다? 보통은 가운데 줄기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은행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는요, 가운데 원줄기가 없어요. 쭉 둘러보면은 한 5그루 정도가 뭉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예전에 그 원줄기가 있었는데 그게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주위에서 곁가지가 난 게 이만큼 큰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비밀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확실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을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너무 웅장하고 멋있네. 한 10그루가 한꺼번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무 같은 거는 막 위에서 막 뿌리가 자라는데 이런 거는 아래에서 막 뿌리가 자라니까 신기해. 제작진의 미션을 받아들고 무작정 달려간 김동환 리포터. 아니 여기 어디인 거야 도대체? 사진 딸랑 한 장 주고 진짜 또 찾으라니. 이걸 어떻게 찾아? 아버님, 이 지금 나무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러 가면서요, 저러. 수호신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 마을의 수호신이요? 네.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찾았다. 예. 찾았다. 역시 김동환이야. 힘들게 찾은 이것이 바로 평창 운교리의 수호신 밤나무. 밤나무는 오래 안 살아 저렇게. 근데 저건 살아있잖아. 이 밤나무는 예로부터 명성을 떨칠 정도로 좋다 해서 영명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내 살아있는 밤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 자란 나무입니다. 더 자세한 건 이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40년 경력을 자랑하는 천선화 평창 문화해설사입니다. 밤나무가 아주 많았었다고 그래요. 예전부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그 임금님 진상품 중에 하나가 여기 밤이었다고 합니다. 수령이 5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500년도 훨씬 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밤나무를 도대체 누가 심은 겁니까? 진짜 궁금해요? 네네. 궁금하면 500원. 500원. 농담이고요. 네네네. 한번 내려가서 네네. 여기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실 분이 있거든요. 가보시죠. 또 다른 궁금한 건 못 참죠. 바로 아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주인공 운교리 토박이 최정자 씨를 만났습니다. 밤나무와 오랜 시간과 함께 같이 지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여기 있게 돼서 한 40년 다 됐어요. 지금 올해 39년째. 추억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7살 때. 7살 때요? 네, 그네를 3개나 메웠어요.
아, 아까 그 밤나무에다가요? 네, 그 큰 밤나무에. 아주 어린 아이들 놀이터죠. 그 시절이 그리워요. 이 밤나무가 무려 50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 최정자 씨의 선조들부터 무려 5대째 이 나무를 지킨 덕분이라고. 밤도 달려요, 언니? 밤 많이 달려요. 서너 너도 까마 정도 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랬다요.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밤이 열린다는데 시청자들도 과연 그 밤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소중한 보물이 있거든.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머니 빨리 보여주셔야죠. 글쎄, 이거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 어머니, 저만 보여주세요, 저만. 아, 어머니 보여주세요. 어머니. 네. 김동완 리포터님만 보여드리는 거. 아, 역시. 이 보물을, 이 소중한 거를. 그게 뭐예요, 어머니? 김동완 리포터의 애교와 맞바꾼 보물단지입니다. 짜잔! 예전엔 임금님 상에만 올렸다는 그 귀한 운결이 밤. 500년 된 밤나무에서 난 밤과 일반 밤나무에서 난 밤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밤을 먹어봅니다. 일반 밤은 단맛은 나는데 깊은 맛은 안 나고요. 이 500년 된 밤나무의 밤은 귀한 밤을 먹어서 그런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세상에 둘도 셋도 넷도 없습니다. 오직 운귤이 밤나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밤맛이기 때문에 찰지다고 해야 될까요? 쫀득쫀득하면서 깊은 맛이 나네요. 갑자기 이 귀한 보물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밤이 소중한 거 혼자 먹기 아깝잖아요. 네. 주민들도 나눠주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근데 여기 또 우리 어머니께서 혼자 먹기 아까워서 좀 같이 나눠 잡수려고. 깨치로 먹어봐. 맛있고 좋은 건 손이 먼저 알고 입이 먼저 압니다. 아주 맛있어요. 엄청 달아. 많이 달린다. 아주 마음이 흐뭇해 나눠 먹으면. 40여 년 가까이 매일같이 밤나무를 마주하고 있는 최정자 씨. 그녀에게 밤나무는 가족이고 인생입니다. 내 남편 같고 우리 부모 같고 자식도 같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진짜 소중한 내게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수백 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나무. 아마도 거기엔 행복과 추억의 나이테가 함께하기 때문 아닐까요? 누구 하나 나를 찾지도. 네, 원주의 은행나무와 평창의 밤나무는 모두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든든하죠? 네.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된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의 든든한 쉼터가 되주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6시에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급합니다. 보급 대상 보조기기에는 시각, 지체, 청각, 언어 등 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84종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여수시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서는 내일 오후 2시에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엄마 인문학 저자 김경집 작가의 초청 강연회가 있습니다. 김경집 작가는 엄마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주제로 역사와 철학, 문학 등의 관점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순천 시내에 있는 각 도서관에서 오늘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시 도서관 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양시에서 4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옥곡 면민광장에서 백운산 북사봉 철쭉축제를 개최합니다. 북사봉 철쭉축제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북사봉 일원에서는 자연에서 피어난 철쭉 군락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옥곡 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